오늘도 실관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명조는 47세입니다. 47세고 사주가 개축, 갑인, 임진, 기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천을기인은 임계는 사묘니까 사묘, 공망은 오미가 공망이고 투출한 격은 인에 갑이 투관해서 식신격을 이루죠. 그 다음에 목이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화가 현재 이 사주에는 없습니다. 토는 세 개, 하나, 둘, 세 개, 금은 한 개, 수는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 해자축, 겨울, 신유술, 가을로 이렇게 겨울에서 가을로 흘러가는 그러한 대운의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자, 이 명조는 제가 이제 2017년도죠. 2017년도 정유년 초에 이제 사주를 실제로 실관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주었는데 그런 사안들이 좀 일어나게 되어서 제가 또 실관을 또 운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올리게 된 사주 명조입니다. 실관 명조입니다. 자, 이 명조가 인월에 갑이 투관을 해서 식신격을 이루죠. 자, 인월에 갑이 싹이 격을 이루는데 병화까지 이렇게 탁 떴으면 화가 떴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인에서 뜬 갑이 이 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봄이다 보니까 또 이런 토들이 또 이렇게 있죠. 토도 있고 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명조가 아파트 시행사 관리소장입니다. 즉 아파트를 짓고 할 때에 업무를 맡아가지고 총 공사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의 사주입니다. 자, 인월에 갑이 투관해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러한 명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명조에서 좀 특이한 몇 가지를 짚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급제의 인자. 봄날에 한기로 작동하는 이 급제의 인자. 그죠? 그 다음에 화가 병화가 없다는 거. 화가 있으면 더 좋을 건데 화가 없다는 거. 봄날에. 그 다음에 축과 토가 축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토, 정관에, 기토가 정관이지만 임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관과 임수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있다. 그 다음에 멀게는 각기야 반은 어떤 그런 이런 것도 에너지가 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유금 하면서 그 다음에 요 인유, 인목하고 또 인유 원진하고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구하는 이런 형태로서 전체적으로 합을 하면서도 이렇게 합하고 원진하고 그 다음에 급제가 떠 있고 좀 사주가 조금 다이내믹한 그런 구조를 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유년 초에 저한테 왔죠. 그래서 정유년에 제가 사주를 딱 보니까 유금이 이제 지지에서 봤을 때 임수가 유금은 정인의 인자는 되죠, 그죠? 이제 목욕지로서 변화무쌍한 일을 겪겠구나. 12호성 포태로 정유가 목욕지가 되니까 변화무쌍한 일을 겪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천간의 정화가 정계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갑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정임합목을 또 하겠죠. 화생토 하겠죠. 이런 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지지에서 유가 왔을 때 유축금하죠. 유축금하고 인유원진하고 또 진유금하고 또 유유자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지에서도 대단히 변화무쌍한 일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지가 보면 유가 와서 유축금, 진유금, 유유자영 전부 금으로서 이 목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형상을 짓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유년에 자기가 이제 이 아파트 공사를 하다 보면 인허가 관련되어서 공무원들하고의 또 약간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뭐 약간의 어떤 그런 조금 플러스 어드밴티지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한 공무원에게
뭐 좀 어드밴티지가 되는 일들을 조금 했는데, 그 공무원, 급제가, 그 공무원이 정유년에 정계충하면서 비리로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유축검하면서 이 급제인자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급제 혹은 그 공무원이 정계충, 정의 재물 때문에 정계충하면서 유축, 편인의 문서를 받아서 유축검구, 관에서 묶여버리죠. 그래서 이 급제의 인자, 즉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 업무직에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유원진을 또 하게 됐죠. 인유원진. 간목이 유를 보면 태지가 되고 또 인유원진하면서 이 유금이 강한 칼날과 톱으로서 이 목을 자른다, 상처 준다는 그런 무상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내가 펼치고 있는 본질적인 식에 있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를 겪게 되죠. 되면서 이와 관련되는 이 공무원의 어떤 그런 일로 말미암아 본인도 정임합하게 된 거죠. 즉, 재와 합을 하게 되니까 합을 하면서 진유검이 되면서 본인도 그 검찰에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불려가게 되면서 이 공무원에게 어드밴티지를 주었던 이것이 인허가를 위한 하나의 이제 뇌물이었느냐, 뇌물성의 어떤 그런 공여였느냐라는 부분을 따지게 됐죠. 그래서 이 공무원은 구속이 됩니다. 언제 구속이냐? 무술년에 정유년 말 무술년으로 넘어가면서 무게합을 딱 하면서 이 공무원은 축술형도 일으키죠. 법적인 구속, 차압, 수색, 압류, 이러면서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이 정유년을 지나서 무술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술년으로 이렇게 쭉 넘어왔습니다. 무술년으로 넘어와서 이 이제 급제 공무원은 지금 구속이 되었고, 이 무술년의 인자로서 인오술 3합을 또 하죠. 3합을 하면서 진술충하고 또 유술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얘기하기를, 첫 번째, 발령이 먼 곳으로 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직장은 제가 이제 완전히 날아갈 것 같지는 않는데, 다른 회사 쪽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좀 먼 곳으로 발령이 나주면 상당히 괜찮겠다라. 그러면 운을 좀 모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무술이 와서 진술충으로 때려주죠. 그 다음에 임수가 술을 보면 괴강이죠. 괴강. 관대지에 의해서 괴강으로서 무술 진술충이 났다. 내 자리가 충이 났다. 이 말은 내가 먼 곳으로 떠나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 역마로서 동해서 번거로운 일이 발생한다라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근묘화실해 보니까 유술합을 또 해요. 유술합을 하니까 이 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의 문서, 도장권, 발령을 또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발령을 가는데 술이다, 술의 공간이다, 술의 공간이라면 해안가다, 해변가다, 시골 동네, 촌동네다, 어두운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진술충의 작용, 축술 향하면서 인호술의 작용의 인연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완전히 이 법적인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겠는데, 발령이 만약 난다면 무조건 이동해서 가라, 가야만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통변을 해줬죠. 무슨 상반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급제는 그렇게 되었고, 본인도 인호수 삼합작용과 진술충과 유술 작용으로 말미암아 거제도 쪽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는데, 그 검찰 조사로 말미암아
본인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좀 억울하다. 나는, 이것이 이 뇌물 공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술년 10월에 다시 이제, 2차 항소를 항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2심이 남았는데, 어쨌든 이 명조가 본의 아니게 이 급제의인자, 본인은 잘 괜찮은데, 급제의 인자로 말미암아 이 급제가 가지고 있는 축진파를 하게 되는 거죠. 즉 관이 급제의 인자로 말미암아 관에 파작용이 생긴다. 파작용이 생기면서 이 진을 건드리면 또 유금까지 같이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유금의 합작용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인성, 정인의 문서, 도장, 또 인은 또 검찰의 칼날, 그리고 날카로운 어떤 그런 도구, 그 다음에 문서, 명예, 도장권을 의미하니까 이것이 관과 합해져서 이 금을 두드리면 나의 식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작용력이 있죠. 또 명조 자체에서 기토의 정관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기토, 기해년이 되면 이제 해자축으로 움직이고 인해합하고 진해, 해유 이런 작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간목이 장생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간목이 장생해서 일어난 장생작용이 일어나지만 또 기토와 갑기 합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판결이 집행유예 정도, 벌금 정도로 이렇게 장생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은 펼쳐져서 이제 큰 문제가 없이 장생작용이 일어나는데 기토의 갑기 합작용을 하면서 기토 타김을 하니까 완전하게 이제 무죄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벌금형 정도, 인해합, 사유축 금국이 해가 되면 이제 병지가 되죠, 그죠? 영마지가 되면서 이제 뭔가 이동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러한 이제 상황과 함께 인해합목을 하면서 이제 이 식상이 새롭게 뭔가 변화를 겪는다. 그럼 이게 직장 이동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해합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에 진하고 또 해하고도 이제 진해해해서 또 해작용이 또 좀 있죠. 그래서 유하고 해하고는 유가 해중의 간목을 이렇게 상처 주는 물상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해년의 비견의 인자로 말미암아, 즉 비견이라 하면 나의 동료라든지 친구 혹은 주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해 합작용, 같이 일을 도모한다 혹은 다른 회사로 이동한다. 이제 해자축으로 같이 이렇게 해자축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동한다, 변동한다. 그 다음에 대운도 보면 유대운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관의 변화, 색관의 변화를 의미하죠. 자, 유라고 하는 이제 이 정인의 문서를 봤는데 이 문서는 인목하고는 상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키우고 있던 나무에 톱이 들어오는 형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직업의 변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기토를 움직이게 만든다든지 혹은 기토가 임수의 타김 현상이 오게 되면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나의 뜻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는 좀 가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좀 특이하게도 자기는 성실하게 일하고 아무 일이 탈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개수 급제작용으로 말미암아 검찰 조사를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바뀌게 되어서 집행유예까지, 뜻하지 않는 집행유예까지 그렇게 받게 된 그런 실과 명조를 한번 풀이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사주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